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약간 상승한 가운데 미국 증시 및 금 같은 경우는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7,000달러까지 뚫어버리고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살짝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려보지만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코인들 중에 이 시바코인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똥강아지 여전히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의 원맨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면서 올라온 소식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누적 소각량이 50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웬만한 고래 하나가 사라진 정도의 그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랑 말랑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은 나날이 강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자 리얼비전TV의 설립자 라울 파리 형님, 최근에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했었던 이 라울 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중에 이더리움 비중이 무려 70%나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25%는 다른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 형님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비트코인에서 이더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더리움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은 나중에 사용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도입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뒤에서 쿠데타를 위해서 나를 갈고 있는 이더리움, 언젠가는 그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찰스 호스킨슨이 2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는데요. 칼다노 아프리카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자, 아프리카 먹방 투어를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 쪽에 칼다노 블록체인을 알리기 위해서 투어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과정 속에서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예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IOHK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밀의 이 투자자를 한 명 더 유치했다라고 하네요. 익명의 벤처 캐피털 펀드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자, 어떤 벤처 캐피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름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인 PRQ가 2021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트너십을 따냈다라고 합니다. 5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쟁쟁한 이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카닷, 솔라나, 링크, 아베, 팬케이크 스왑, 알고랜드, 대시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마치 체인링크가 초반에 튀어나와가지고 여러 쟁쟁한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가격을 쭉쭉 올렸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정도의 파트너십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PRQ 당연히 코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PRQ 과연 제2의 체인링크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순위가 502위밖에 되지 않는데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을 봐서는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놨었죠. 자, 기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금을 던지고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JP모건 역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입방정을 떨어대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 조만간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외신에서는 이 부분 있죠.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특필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과 JP 모건 이 둘 중에 하나만 해 니네. 계속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양아치 중에 양아치 JP 모건, 언젠가는 정의가 구현돼가지고 이들이 꼭 망하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규모가 너무 크죠? 망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베네수엘라 쪽에서 난리가 났을 때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연 및 기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동 지역 여성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드 등의 억압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브로커들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탈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금 활동을 벌여주고 있으며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모네로 등으로 모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명이 탈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리아 여성이 터키로 탈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5,000달러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적은 비용이 아니죠.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웬일인가요? 폼플리아노,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가 열심히 만들고 키워왔었던 유튜브 채널이 경고 한 번도 없이 그냥 통째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 얘기가 아니죠. 제 채널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참 이 유튜브에 의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랜덤으로 암호화폐 채널들을 종종 날려버리고 있는 유튜브. 하루빨리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근데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폼플리아노 채널이 날아가기 전에 바로 이 플랜 B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이 채널이 날아갔다라고 하네요. 유튜브가 플랜 B를 싫어하나? 자, 그 다음에는 지나가다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본 이 짜투리 같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트위터에 마녀라 불리는 여자가 있죠.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별자리 움직임과 함께 예측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이 마녀가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10월 18일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 SEC가 최초로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고 수성과 목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20일 날 보름달이 뜨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가 저점이 되면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봤을 때 ETF가 통과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녀의 수리수리 마수리 예측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면서 올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강하게 압박했었던 공산당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발 펀드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된 일이죠.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발전하기만 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 물량의 96%가 수익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 물량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비트코인 보유자 중에 96% 이상이 수익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조만간에 전고를 돌파하며 100%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상승하게 된다라면 어디까지 상승한 후에 일단 이 단기 고점을 찍고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RMB라는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 있죠. 64,000달러까지 올라가서 터치를 딱 해준 다음에 거기가 고점이 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인데 딱 그때가 되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알트장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말부터 12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전고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때부터 알트가 달릴 것이다. RMB 분석가의 예측이었고요. 다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마이크 맥클론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전략가죠. 그는 얼마 전에 4분기에 증시가 조질 것이고 비트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런 관점의 의견도 내놨습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와 잠재적 디폴트 위기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4분기에 유니크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겠다. 이는 비트코인의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 드라마에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기피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돈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조용히 해 임마! 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만약에 미국 정부가 돈을 좀 만지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 압수한 거랑 이제 비트코인 매입도 좀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ETF 승인을 해버리면은 비트코인 날아갈 때 그때 고점에서 던지면은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옆집 똥개가 지금 시바이누 이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위세를 막 부리고 있는데, 자, 건방지네요, 개코인. 자, 일단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다음으로 해서 어제 이런 일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스탬프에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졌대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보려고 했는데 쭉 떨어지자마자 오랜만에 호로로로로로로 하면서 이제 다 떨어진 물량 받아내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7,000달러까지 올라온 비트코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온치인 분석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윌리엄 클레멘테는 다음과 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다. 첫 번째로는 강력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비트코인이 이 강력한 저항을 뚫고 전고까지 돌진. 두 번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펀딩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과도하게 상승을 예측함과 동시에 전고 돌파 전에 강하게 한번 내리면서 개미 털기 한번 크게 후린 다음에 전고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하락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명언이죠. 암호화폐 업계의 명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그런 문장이 아닐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항 구간에 부딪혔는데 몰라. 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나는 롱도 안 치고 숏도 안 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5만 달러 뚫으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하면서 기다려보는 시간을 갖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크 대비 들려주는 희망회로 자장가. 자장가는 아니고 희망회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7년도 불장과 2021년도 불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프랙탈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는 2013년도 불장과 지금 가격 움직임과 RSI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좋은 부분만 딱딱 집어가지고 계속해서 분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기를 먹을 때 혹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부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고 온 것처럼 좀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공유해주고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과도한 희망은 또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이 좀 나시겠지만 욕심을 최대한 조절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번 달 안에 ETF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격 움직임으로 봐서는 왠지 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ETF 승인되면은 뭐 날아가는 것이고 뭐 안 되면은 알아서 하겠죠. 저도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에 칸초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